우주의 어둠은 결코 공허가 아닙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암전 속에는 매 순간 기묘하고 장엄한 드라마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주인공들에 의해 상영되고 있죠. 우주에서 가장 압도적인 주연은 단연 블랙홀입니다. 거대한 별들은 물론 은하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시간마저 국수가락처럼 늘어뜨리며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게 감금해버리는 우주의 절대 감옥. 블랙홀은 모든 것의 종착역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궁극적인 존재입니다. 블랙홀은 흡수할 물질만 주변에 충분히 공급된다면 무한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물질이 많이 흡수할수록 사건의 지평선 크기도 커지는데 TON 618로 불리는 초발광 K사에 포함된 이 초대질량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지름은 무려 2400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알려진 것 중 가장 거대한 것으로 해왕성 궤도보다 27배나 더 큰 크기를 자랑하죠. 이 블랙홀을 태양계 한복판에 놓는다면 태양계의 모든 천체가 이 하나의 검은 구멍에 모두 뒤덮이고 심지어 오르투그룸 궤도의 초입까지 닿게 될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지막지한 블랙홀이 아닐 수 없는데 추정 질량이 태양의 최대 660억 배에 달하니 얼마나 많은 천체들을 흡수해 몸집을 불린 것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죠. 게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TON 618은 108억 광년 떨어져 있으므로 108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동안 더 많은 물질들을 흡수했을 테니 현재의 블랙홀은 이보다 훨씬 거대할 겁니다. 이렇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것들은 다시는 나올 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영원히 광명을 되찾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번 편은 블랙홀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유령 화이트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블랙홀은 천문학자의 망원경이 아닌 물리학자의 펜 끝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러시아 전선의 참호 속에서 독일의 과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블랙홀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했죠. 그의 계산에 따르면 질량이 매우 큰 별이 핵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자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합니다. 이 과정의 끝에서 시공간은 극도로 휘어지고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검은 구멍, 즉 사건의 지평선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죠.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에는 기묘한 시간 대칭성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구공이 충돌하는 영상을 거꾸로 재생해보면 우리 눈에는 어색해 보일지라도 물리 법칙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많은 근본적인 법칙들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똑같이 성립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도 예외는 아니었죠. 즉 모든 것을 흡수하는 해가 존재한다면 반대로 모든 것을 방출만 하는 해도 수학적으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화이트홀이죠. 화이트홀은 말 그대로 블랙홀의 시간을 거꾸로 되감은 것과 같습니다.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과 빛을 강한 중력으로 끌어당겨 한번 삼킨 것을 결코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화이트홀은 그 반대로 빛과 물질을 뱉어내기만 하는 천체인 것이죠. 화이트홀은 블랙홀과 시간 흐름의 방향만 반대이므로 화이트홀 내부에서는 과거로 갈수록 에너지가 응축되고 미래로 갈수록 희박해지는 독특한 시간성을 갖습니다. 마치 블랙홀 영상을 거꾸로 재생하면 빨려 들어가던 물질이 맹렬하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화이트홀의 작동 방식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도 우주에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즉 연력학 제2법칙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시간을 뒤집어도 성립하기에 화이트홀을 허용하지만 실제 우주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시간이 흐릅니다.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며 전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므로 자연스럽지만 화이트홀은 무질서한 에너지가 갑자기 한 점에서 질서정연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므로 연력학적 시간의 화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화이트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물리적 과정도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이런 천체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1980년대 이후 화이트홀에 관한 논의는 급속히 사그라들었고 마치 수학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존재로 남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저물었던 화이트홀 가설은 최근 들어 양자역학과 중력을 결합한 루프 양작 중력 이론을 바탕으로 다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랙홀 속의 물질들이 극한으로 압축돼 작아질 수 있는 크기의 한계치인 플랑크 길이 정도의 크기까지 도달한 상태, 이른바 플랑크 별이라는 상태가 된 순간 더 이상 압축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양자 반발력이 나타나 물질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반등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죠. 어찌 보면 우주가 블랙홀 속에서 탄생했다는 블랙홀
우주론과도 유사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블랙홀 내부에서 찰나의 양자적 순간에 시공간 구조 자체가 뒤바뀌면서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순간적으로 전환됩니다. 즉 화이트홀이라는 별도의 천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홀이 블랙홀 진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에 따르면 블랙홀에 관한 딜레마 중 하나인 중심부의 특이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상대성 이론은 우리를 블랙홀의 심장부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블랙홀 중심부에 부피는 없고 중력과 밀도는 무한한 지점인 특이점이라는 것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상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무한대라는 개념을 사실 극도로 꺼려합니다. 물리 이론의 결과값에서 무한대가 나온다는 건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자 이론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강력한 암시일 뿐입니다. 반면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는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시공간의 픽셀을 상정하므로 블랙홀 내부의 중력과 밀도가 무한대로 작용하는 특이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적으로 정보가 소실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특이점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는 블랙홀 정보 역설도 덩달아 해결될 수 있게 되죠. 물론 차곡차곡 모아놨던 물질을 토해내는 것일 뿐이므로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이론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정체는 아직 미스터리인 암흑물질의 새로운 후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주 초기에 형성되었을 수많은 미니 블랙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등을 겪고 난 후 최종적으로 양자적으로 안정된 상태인 플랑크 질량 규모의 화이트홀 잔해로 우주에 떠다닐 수 있는데, 이 잔해들은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질량을 가지고 중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물질입니다. 즉 화이트홀의 잔해가 천문학자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암흑물질의 특성과 강력하게 부합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블랙홀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화이트홀이 블랙홀 진화의 일부라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화이트홀을 목격하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우주의 시간이 우리의 시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흐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GPS 위성의 시계가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한 상공에서 미세하게 빨리 가는 것처럼 중력은 시간을 왜곡시키며 블랙홀의 막강한 중력은 시간을 거의 멈춰버릴 정도로 느리게 만듭니다. 블랙홀 속에서 플랑크 별이 반등하며 화이트홀로 전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블랙홀 내부에서는 찰나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 까마득한 중력으로 인해 시간 지연 효과가 발생하므로 블랙홀 밖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관측되기까지는 수십억, 수백억, 어쩌면 수조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수많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만드는 우주적인 지연 방송을 보고 있으며, 이 늘어진 방송의 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는 우리는 화이트홀의 전환 과정을 쉽사리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편 2006년 관측된 감마선 폭발 GRB060614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화이트홀 관측 후보입니다. 이 폭발은 100초 이상 길게 지속되었지만 통상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초신성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폭발이었는데, 이처럼 유례없는 현상에 과학자들은 우주 초기에 생성된 작은 원시 블랙홀이 마침내 수명을 다하고 화이트홀로 반등하며 내뿜은 흔적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망원경과 중력파 탐지기가 미니 화이트홀의 신호를 새롭게 포착할 수 있다면 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이트홀 가설은 이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추측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조차 처음에는 부정했던 블랙홀이 결국 실제로 그 존재가 확인되었듯 언젠가 화이트홀의 증거가 포착된다면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송두리째 뒤흔들 엄청난 발견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화이트홀은 우리를 우주와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플랑크 규모의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이 양자적 반등 현상은 138억 년 전 우리 우주를 탄생시킨 빅뱅과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우주가 그러했듯 모든 것을 끝장내는 종착점으로만 보이던 블랙홀의 깊은 심연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이트홀로 반등되며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화이트홀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지금의 우주는 최초의 시작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던 부모 우주의 블랙홀이 극도로 압축되었다가 화이트홀로 진화하며 터져나오는 것이 지속 반복되는 거대한 우주적 흐름인 빅바운스의 한복판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과연 몇 번의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거쳐온 걸까요? 32,531번째? 6억 2천번째? 어쩌면 이미 숫자를 세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영겁의 시간 동안 반복돼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변화 그 자체일까요? 장자는 만물과 함께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유연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삶의 자유와 조화를 얻는 길임을 설파했습니다. 주역에서는 음과 양이 순환되며 만물의 끝없는 변화를 말했죠.
화이트홀 가설은 물리학의 언어로 이 오래된 통찰들을 다시 속삭이는 듯합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며 우리가 아는 가장 거대한 존재인 우주조차 소멸과 탄생을 번갈아가며 추는 영원한 춤수가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비록 우리의 시공간이 장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작디 작은 파편의 한 조각에 불과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음에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쩌면 이전 우주의 장엄한 죽음으로부터 피어난 새로운 시작의 증거이자 이 거대한 순환을 잠시나마 알아차리고 경탄할 수 있도록 우주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기적 같은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어둠의 종착역인 블랙홀 끝에서 터져나온 화이트홀의 눈부신 시작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찰나를 온전하게 느끼고 다시 블랙홀 속 하나의 플랑크 별이 되어 터져나올 그 순간까지 스치는 모든 반짝임을 아낌없이 만끽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우주의 영원한 회귀자일지도 모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우주적인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